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한번 천만 뉴스에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네요. 그동안 좀 바쁜 핑계로 인해서 꾸준히 못 올렸는데 하루에 하나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새로운 소식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요즘 그 연금 부자들은 과연 무엇을 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금 부자들. 여러분도 연금 넣고 있죠? 연금 부자.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를 그 계좌 내에 ETF 비중이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금을 비롯해서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ETF 비중을 높이자 수익률이 이제 급격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미래에셋증권에 보니까 3년 이상 운용된 이 증권사의 그 DC형이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 중에 수익률 상위 10% 고객들은 연평균 23.9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합산 수익률은 71.97, 퇴직연금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3년 만에 1억 7,197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반면에 하위 10% 계좌의 연수익률은 0.09%, 3년 합산으로 0.27% 이제 불과합니다. 이처럼 큰 차이는 ETF 비중이 갈라요. 상위 10% 계좌의 ETF 비중은 76.3%에 달했는데 하위 10% 계좌는 46.14%였습니다. 일반 펀드 비중은 각각 14.5, 13%로 큰 차이가 없어요. 채권과 리츠 비중 0.3%하고 1.5%, 0.3%와 3.23%로 하위 10% 계좌가 더 컸다는 겁니다. 상위 10% 가입자는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대신에 ETF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입자 ETF 비중을 높였다는 것 같네요. 상위 10% 계좌의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비중은 각각 2.4, 5.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합계 7.8%. 반면에 수익률 하위 10%는 각각 비중이 15.8, 16.57인데 각 합계 32.37입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10% 계좌의 합계 비중 차이는 31.59% 정도 되죠. ETF 비중 차이는 30.16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그 장점인 퇴직연금 그 계좌로 ETF를 운용을 하면은 그 위험은 줄어들고 수익 가능성은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하고 현금성 자산보다는 실적 배당형 상품, 특히 ETF 비중을 높이는 게 퇴직연금 관리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살 것인지 한번 잘 신경을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TSMC, ARM, 장비주 지금 담을까 말까. 요즘 반도체가 좀 핫하다 보니까 또 선택적 매수 전략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한데 1월 들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증권가는 단기적으로는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하드웨어 생태계 내 핵심 기업들 가운데 당분간 시장을 뚜렷하게 앞서갈 종목은 많지 않다죠. 주가 하방 경직성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의 그 대규모 AI 설비 투자랑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순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하고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25에서 26년 모두 둔화될 전망인데 4월 저점 대비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AI 반도체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다만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별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망 종목으로는 TSMC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종 ARM을 제시를 한 겁니다. 먼저 TSMC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단 파운드리 영역을 책임지는 유일한 대규모 공급자인데 이 초미세 공정과 첨단 패키징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2나노 공정 초기 양산 속도와 매출 기여도는 과거 N3 대비 빠르게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 PER이 26년 23배, 27년 20배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요. 내년의 성장률 저하와 그 해외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수익성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장기적인 기술 우위와 해외 생산 거점 확대 전략이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비 업종은 내년도 실적 상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GPU, HBM 등 그 AI AI형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DDR, ESS 등 범용 반도체 수요도 동반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차세대 공정의 복잡화로 이 고도화된 장비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죠. 그래서 특히 식각, 증착 공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램 리서치라고 있어요, 기업. 향후에도 시장 대비 초과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실제 해외 대형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상승세 보이네요. 지난 2일 저점 대비 상승률이 ASM이 플러스 20%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14%, 램 리서치 플러스 26%, 도쿄 일렉트론 플러스 27%. 이렇게 AI 투자 가속화와 범용 반도체 수요 회복이 맞물리다 보니 26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죠. 최근에 PR은 ASML 30배, 어플라이드 19배, 램 리서치 27배, 도쿄 일렉트론 23배 수준으로 소폭 높아졌지만은 공정 장비 고도화와 생태계 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ASMR의 경우 제한적인 유통 물량과 높은 기술 지배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스마트폰 로열티 매출뿐 아니라 AI 서버, 중앙 처리 장치, AI PC, 자율주행 반도체 등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어서 단기 부진 실적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을 해야 한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외에 투자하실 때 한번 잘 보세요.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TSMC, ARM 그리고 아까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다양한 기업도 있어요. 브로드컴. 그래서 좋은 종목 있으면은 잘 골라가지고 한번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삼성전자도 좋겠지만은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잘 선택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다음에 한번 또 올릴 테니까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